자, 오늘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하루 한 줄 심리 수업 365, 하루 한 줄 심리 수업 365, 인생이 바뀌는 좋은 습관, 임성훈 삶은 열정이다. 열정은 잠재된 힘을 이끌어내고 힘든 일조차 즐거운 놀이로 만들어 줍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상태일 때 이것이 진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이라도 열정이 가득하면 젊은이와 같고 젊은이라도 열정이 없으면 노인과 같습니다. 마치 타버린 장작처럼 도무지 열정이 솟아나지 않을 때는 열정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것입니다. 열정으로 가득한 순간에 인생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한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극 배우라고 가정해 보세요. 100번의 연극 무대 기회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아마 100번 모두 같은 배역을 하기보다 되도록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반복되는 몇 가지 경험만 계속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날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못 해본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연극 무대가 막을 내릴 때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방법.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회를 발견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관점과 생각이 다릅니다.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 숨어있는 형상을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쪼아내는 방식으로 조각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는 힘은 긍정적인 생각과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갓 태어난 아기는 어른들의 따뜻한 애정의 눈길을 독차지합니다. 항상 곁에 돌봐줄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파 울면 바로 먹을 것이 입에 들어오고 짜증나 울면 어른들이 와서 어르고 달래줍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안기고 싶지만 누구 하나 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른은 누군가를 껴안아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좌절의 한가운데에 일어나라. 좌절은 성숙할 수 있는 변곡점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행동하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기운이 꺾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에너지 낭비나 위험은 없지만 성장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방식으로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방법만 바꿔서는 성산이 없습니다. 반드시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좌절의 한가운데서 일어서면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감에 빠지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좌절은 성숙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용과 용기의 차이.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기 위해 벼랑에 매달리는 행동을 두고 용기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만용입니다.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유치한 행동입니다. 칼을 뽑을 만한 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칼을 뽑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을 결심이 섰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신중함과 분별력이 용기의 조건입니다. 관계에는 변화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남은 자극입니다. 자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질이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하듯이 의미 있는 만남은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관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의미한 만남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을 통한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나를 기꺼이 변화시키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의미 있는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동의하며 살아가 보세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먼저 인사하기 같은 사소한 일까지 깊게 고민하고 완전히 동의한 뒤에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나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동의한 뒤에 행동해야 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내면에서 불편한 소리가 들립니다. 양심에 비추어 완전하게 동의할 수 없는 부당한 권위에는 비판 없이 복종하지 말고 저항해야 합니다.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리낌이 없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우울하거나 두려울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더 우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울까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기쁜 일도 실제로 겪어보면 생각보다 기쁨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감정은 없습니다. 감정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게 기뻐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마세요. 감정은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 변하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흘려 들으세요. 칭찬은 양날의 검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칭찬은 실체가 없습니다. 칭찬과 당신의 진짜 모습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을 잘 모르는 누군가가 하는 칭찬은 그 치레로 읊어대는 공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칭찬 때문에 교만함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 연옥, 천국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시인을 지옥과 연옥에서 길잡이로 등장시켰는데 바로 베르길리우스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가 지치고 힘들어하면 때로는 부드럽게 이끌어주고 때로는 강하게 채찍질합니다. 드러누워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명성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잘 해냈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이불 속에 드러누워 있지 말고 세상과 부딪히며 나만의 별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맞는 성공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비결은 참고사항입니다. 남의 이야기 속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정신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을 똑같이 흉내낸다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에 맞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등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하되 나만의 이야기는 스스로 써 나가야 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인식해 보세요.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두뇌라는 안테나에 신호가 수신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안테나에 잡히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알아채지 못하고 흘려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려면 먼저 잘 알아채야 합니다. 삶은 곧 희망입니다. 살아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 운동선수인 테리 폭스는 1980년 골육종 때문에 수술로 절단한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암 연구 기금을 모으기 위한 자선 마라톤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암 전이로 몇 개월 뒤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시작한 테리 폭스 달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일 자선 운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면 주저앉아 있을 때보다 좀 더 멋진 현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변화와 모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려면 수십 번씩 넘어지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고 페달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무릎이 깨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존재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나서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인과율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아무리 열심히 따져보아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많습니다. 숫자 하나를 넣으면 일정한 답이 나오는 1차 함수처럼 단순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복잡한 인과율 때문에 우리의 인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건을 인과율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살아남으면 더 강해집니다. 온실 속 화초는 추위와 비바람에 노출되면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혹독한 기후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낸 잡초는 몇 번이고 짓밟혀도 살아남습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는 못합니다. 시련 앞에 쓰러지는 이유는 정말로 그것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련 앞에 희망을 잃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줍니다. 살아남으면 더 강해집니다. 캐묻지 않는 삶은 부패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지 않으면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본성에 맞는 일인가?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따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다 이렇게 하잖아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정신이 부패하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는 꼭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다 라고 가르쳐 준다면 그대로 살 것인가? 자신의 삶의 의미는 스스로 찾는 것이지 누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 답을 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답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지인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해서 투자하는 일, 정확한 분석 없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사업에 손을 대는 일,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즉흥적으로 이직을 결정하는 일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면 위험은 줄어듭니다. 항상 큰 그림을 그리고 도전해 보세요. 전략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좋은 추억은 그대로 남겨두세요.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세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굳이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버려야 할 정신적인 습관입니다. 특히 좋은 추억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후회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때 기쁨을 주었던 기억을 불쾌하고 슬픈 것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부정적으로 재해석한들 현재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사건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좋은 일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에서든 무엇이든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사람은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긍정적인 태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몇 분만 이야기해도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